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네, 한 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달쌤입니다. 습기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뒤덮은 아주 습습한 여름이네요. 잠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처지고 물 먹은 솜처럼 기운이 없지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초복이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절기의 이 감각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제가 여기 완주에 와서 벌레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절기 참 기가 막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기에 따른 기운을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우면 말이죠.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마을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나 같은 기관에서 꾸준히 5, 6년간 제가 진행한 영상 제작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 그리고 가깝게는 혼자 따로 지내고 계신 저희 친할머니까지 더운 여름에 그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계절이 주는 변화가 별로 달갑지 않은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더운 때인 만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생각이 난다면 적극적으로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오늘 7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다경쌤과 사담을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마음의 보양식과 같은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임영웅의 무지개.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한 듯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희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와 함께 최근 10년간 이제 전국의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사례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촘촘하게 그 10년간 했던 모든 사업을 다 우리가 수집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사례가 미디어 교육의 10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일까? 어떻게 하면 좀 골고루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사례를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어진 이런 교육 사례들 중에서 이제 이 10개의 사례를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부터 기본적으로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이 놓지 않고 가는 핵심적인 교육은 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생애주기별 교육과 계층별 교육을 보여줄 수 있는 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이제 단순히 미디어 센터 자체적으로만 교육을 하는 닫혀있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끊임없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디어 교육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미디어 센터가 초창기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이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 그런 걸 좀 꼭 포함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이나 또 미디어 센터 입지 자체도 되게 많이 변화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센터 스태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좀 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까지도 포함을 하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지역 안배 지역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저희가 취합한 사례 중에 10개를 뽑았는데 기획 단계에서 참 그 10가지를 뽑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10년 동안 7에서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냈던 자료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뭐 모든 센터가 다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한 양이었잖아요. 그쵸. 그걸 또 다 탐색을 하고 이제 분야별로 또 아까 얘기한 그 연령대, 뭐 계층별, 그다음에 그 넓은 미디어 교육의 스펙트럼에 어떤 것을 골고루 담아낼 수 있을지, 활동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하나씩 다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면서 좀 전체적인 이 미디어 교육의 현황을 크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관점이 생긴다는 게 이제 미디어 교육에 이래야 돼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 10년간 이렇게 했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미디어 센터가 생긴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미디어 센터나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우리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더 나은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촘촘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그렇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이 10개의 사례를 통해 좀 쉽게 좀 알려보자 하는 약간 좀 우리 업계의 홍보 차원의 접근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이런 책으로나마 잘 비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의 부제가요.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부터 아카이빙 교육까지잖아요. 이게 저는 약간 미디어 교육의 역할과 필요를 대변하는 문장 같아요. 그래서 책에 실린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 사례 중에서 한 가지, 그리고 그 외에 아카이빙 교육을 포함한 주제별 공동체 교육 사례 중에서 한 가지를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고르는 기준은 선생님 마음? 책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사례인데요. 순천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한 유아 미디어 교육 사례.
그러니까 미디어센터 교육기획자랑 교육을 직접 진행한 선생님 두 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네. 유치원에서 진행했던 유아미디어 교육 사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들의 미디어 접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아이들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고 그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멋진 풍경을 보면 우리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게임 화면 같다. 아 진짜? 네, 그렇게 그게 말한대요. 좋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 화면에 되게 막 영상이 진짜 진짜 같잖아요. 멋지고. 와 그렇구나. 네, 와 그렇게 이거 좀 얘기를 충격이다 한대요. 근데. 그쵸?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사고하는 게 다른 거죠. 경험도 너무 다르고. 머릿속에 그 이상적인 세계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네. 와 진짜 놀랍다 이거. 그쵸. 저 되게 좀 놀랬는데 아무튼 뭔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유아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유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교육 참여자들이랑은 다르게 좀 어떤 식으로 미디어 교육에 접근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보호주의적인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생활 속에 파고든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저 역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1장에서 소개된 이 유아 미디어 교육 사례가 좀 그런 질문을 같이 던져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여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른 사례는 7장에서 소개한 대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베리어 프리 영화 제작 교육 사례요. 네. 이것도 센터 교육기획자랑 교육에 직접 참여했던 수강생 인터뷰를 진행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좀 수강생으로 참여하셨던 분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던 맞아요.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약간 베리어 프리 영화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교육 사례를 통해서 약간 베리어 프리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좀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리어 프리 영화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접근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문화 향유 접근성을 생각하다 보면 물리적인 접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교육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사례에 관심을 갖고 봐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새 베리어 프리가 사실 저희 이거 인터뷰했던 때가 벌써 한 2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시작돼서 이제 다양한 공적 영역에선 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문화 계열에서도 예를 들면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 축제를 그냥 당연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면 제한된 조건에 베리어 프리를 해낼 수 있는 이게 환경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영화라면 이제 영화 안에 어떤 자막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넣는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컨텐츠 그다음에 접근 그다음에 이용하는 그 당일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다른 지원 사업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지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조금씩 이런 그 다른 여러 센터들 중에 이런 공동체 상영 지원하는 센터들하고 배려 프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공동 사업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건 또 나중에 또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변화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나온 그 사례들 두 가지를 지금 꼽아봤는데 이제. 드디어 최애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특히 애정하는 교육, 저는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취재를 다녔기 때문에. 네, 특히 애정하는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교육이 왜 매력적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정 너야.
저희가 이게 첫 인터뷰였죠. 네, 네, 그랬던 것 첫 같아요. 인터뷰였어요 이게. 네, 저의 최애 사례는 이제 원주 센터에서 진행한 네. 가벼운 아카이빙 북 클럽이라는 네. 교육인데요. 예, 맞췄어. 네, 예상하고 있었어. 그렇죠. 네.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인터뷰 내내 진짜 되게 신났었고. 그래서 그게 쌤 얼굴에 드러나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사진 찍었잖아요. 선생님 인터뷰 진행하고 선생님 눈빛이 유난히 초롱초롱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원주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뭔가를 기록하고 모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 뭐 약간 기록 집착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활동에 가까운데 이제 실제 다양한 주제로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지역 예술가가 멘토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활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개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주를 아카이빙 하다 보니까 결과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되게 다양한 점이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도 그렇고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도 그렇고 뭔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뿜는 특유의 에너지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것들이 막 인터뷰할 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 클럽 가입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 네. 사실 원주 지역에서 이 클럽에서 만든 그 책들이 되게 유명해져서 또 원주가 제가 알기로 무슨 책과 관련된 도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행사를 되게 많이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되게 다양한 이런 북 콘서트라든지 북 토크 자리에 엄청 불려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계열에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섭외해서 유사한 활동들을 좀 같이 세팅을 해보자 이런 제안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네, 저도 되게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요새 마을 미디어 사업 중에 이제 매거진을 소개하는데 이 원주 사례들을 보여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그냥 그 감성을 담은 사진만으로도 책이 나올 수 있구나. 근데 디지털 출판에 대한 상상을 잘 못하시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데 가서 보여드리면 신문을 고집할 이유가 없네. 이제 이렇게 그쵸. 반응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자료 자체가 되게 개인적인 느낌이 뿜뿜 묻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서 개인적인 만족과 주제가 또 동네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나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분들이 지루하시니까 또 음악을 한 곡 듣고 올 거예요. 아, 여름하면 생각나는 빙수 노래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귀여운 빙수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악동 뮤지션의 콩떡 빙수 함께 듣겠습니다. Yo.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Let's go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나의 빙수가 끝으로 빙수 콩 빙수 콩떡 빙수 나의 빙수가 끝을 한입 닦아 먹고 텁텁함 닦아 먹고 무더운 한여름
네, 다음 주에는 변화된 미디어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미디어 교육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아마 다음 방송이 이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획자이자 미디어 교사로 활동해온 황다경 쌤과 마지막 토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계속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녕! 미디어 교육 소식통 미교인포 게스트 황다경, 녹음 장소 전주 FM, 기획 제작 진행 전부 다 달쌤 경일영이었습니다.